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라이브 첫 주제는 윤석열의 첫 출근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취임한 뒤에 한 이틀인가요? 제 기억에 출근한 적이 청와대가 이제 다 바로 들어갈 상황이 안 돼서 한 2, 3일 정도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은 정례적으로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출근하는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모습인데요. 저기 서초동 자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근길 했는데 뭐 출근길에 정체가 있냐, 경호는 어떻게 하냐 우려가 있었는데 약 8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8시 20분이 좀 넘어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가 배웅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 바깥까지 나서 배웅을 했고요. 예, 저렇게 반려견과 함께 출근길 배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김병민 대변인은 네. 윤석열 후보 당시에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아시죠? 저 개 이름이 비숑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뭐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가 4마리 있는데요. 비숑 2마리가 마리 그리고 써니. 마리, 예. 써니. 예, 건데 굉장히 예뻐하죠. 애들이 부침성이 좋아갖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집에 가면 막 달려와서 혀로 막 얼굴을 핥고 예. 굉장히 부침성이 좋은 애들이고. 그러면 이제 처음 본 사람도 얼굴을 핥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얼굴도 여러 번을 핥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만큼 자주 갔다는 얘기가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처음 여쭤봤어요. 보는데 얼굴을 핥아서 아무튼 대통령이 저 아이들을 워낙 예뻐하고 좋아해서 예. 지방으로 한 2박 3일씩 출장 가 있으면 여사님을 보고 싶다는 얘기보다 말이 써니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서 저렇게 친숙하게 또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장면이 일단 아닐까 자택에서 싶네요. 저렇게 대통령이 집무실,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하는 모습도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당분간 계속 될 텐데 이제 용산으로 관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될 텐데요. 이례적이고요. 영부인이 여사가 저렇게 배웅하는 모습도 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퍼스톡이 배웅하는 모습도 처음이고요. 저 비숑은 말인지 써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에까지 탔다가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례적인 출근 모습인데. 일단 대통령이 국민들의 일상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한 8분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길게 시간이 걸리거나 또 뭐 특별히 교통체증이 문제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냥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보는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시간이 열린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지금 한 달 정도는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 뭐 이제 그 공간이 한남동에 이제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아마 하고 있을 거고 뭐 그게 끝나면은 또 이제 한남동에서 출퇴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청와대에서는 집무실과 숙소가 한마디로 한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모습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 뭐 교통체증은 없었다고 하는데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오늘은 뭐 어느 대교를 건넜다 하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이거를 매일 바꾼다는 거잖아요. 시간대도 조금씩 변경될 거고. 그러면 막상 거기를 출퇴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는데 언제 차가 막힐 줄 모른다, 통제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출퇴근길에 약간 불안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통과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은 그 시간을 길을 비워두기 위해서는 차량 통제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이상은 다 통제를 당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혼잡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또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은 약 한 달간은 서초동에 그 아크로 땡땡땡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대통령 옆집 사는 분이 앞으로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아래층에 다 지금 살고 계시겠죠. 옆집 사는 분이 대통령 출근하나 보다. 또 여사 배웅하고 들어오나 보다. 동대표 회의하는데 여사님이 나가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인 건 확실한 것 국민들이 같아요. 알게 되는 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2016년 최순실 청문회 할 때 이제 보좌관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 일정표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때지 예. 않습니까?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전체 일정표에 수요일 전체가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은 월화 목금만 일정에 잡혀 있고 수요일은 무조건 비어 있는 식으로 한 달, 그러니까 1년 가까이가 다 비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있으면 출근을 모르죠. 하는지 마는지 여부를 밖에 있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구조인데 매일 아침 저렇게 시민들 만나서 인사하시고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오늘 도착해서 용산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간단하게 받으면서 예. 대화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계속 출근하는 차량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차량 저렇게 10여 대가 경호 차량까지 해서 쭉 움직이다 보면 아, 지금 이 시각 대통령이 출근하는구나. 라고 시민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저 같아요. 이제 지각을 못 하시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시간을 그러면 이제 차만 먼저 보내고 안에 있는 거 확인이 안 되니까요. 차 먼저 는 거 따로 또 이렇게 그리고 갈 이게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좀 시간을 달리하신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보안상의 문제로도 좀 하시지 그리고 않을까. 전날 밤 일정이 길으면 그렇죠. 좀 뭐, 늦게 나올 아니, 수도 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손수 마트에 가서 장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당분간 어디 마트가 됐든 어딘 가서 뭐 장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런 모습들을 아마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될 거고, 실은 보면 이게 너무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광경을 국민들이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어쩌면 매우 당연한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게 1960년대 김신조 예. 일당이 청와대 습격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경호 프로토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경호를 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의 우리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독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고 이번 여당 대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과 친속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 만드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열린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의지들이 있을 겁니다. 선거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많은 위협적인 그리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경호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낮은 경우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산 시대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민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지나치게 과도한 경호에 대한 문제는 아마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장을 보는 이전에 이제 콩도 사고 했지 않습니까? 달걀도 사고 멸치 그거 분명히 기획됩니다. 멸치콩 장담합니다. 멸치콩. 예. 끌고 가트 끌고 그때 상황이 뭘 희화했었던 거죠, 그게? 멸콩이라고 해서 이제 이마트의 정용진 멸공. 부회장 멸공. 멸콩으로.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김성현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집무실에 도착해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바로 질문을 받는 왜냐하면 1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기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데요. 1층에서 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바로 들어오다가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어제 취임사 관련해서 통합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직접 윤 대통령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네. 일부 장관제기만 오늘 정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관련해서죠. 그래서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대통령으로서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첫 만남인데 첫날은 분위기가 좋지만 이게 어제 얘기했던 게 벌써 딱 틀린 거 아니에요. 김성희 소장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데 분명히 다른 데로 돌아서 들어가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어쨌건 첫날의 상징성도 있지만 저런 모습들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거든요. 1층에 기자실이 있고 여기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여기에 많은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씩 궁금한 내용들 묻고 답하면서 늘상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주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잠깐 예측하면 2달 내에 뭔가 좀 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불편하거든요, 기자들 질문이. 그러니까 가령 불편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님이 진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겁내시거나 걱정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세게 확인해 보라고 막 윽박지르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바라는 우리 출입 기자는 같이 거기에 아니 이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따질 수 있는 기자와 대통령의 관계가 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대통령이 오늘 첫날이니까 뭐 큰 질의응답 뭐 현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뭐 질문 물어보면 일단 가서 좀 나도 보고 들어보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나오시겠지만 이제 진짜 현안이 쌓이고 진짜 민감한 주제들이 쌓였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스타일이 그걸 회피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아유 불편한 거 그만 물어보세요. 나중에 또 다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제 뭐 뒷문을 이용하시지 그런 건 예상하진 않지만 아무튼 저 관계가 어느 순간에는 기자들과 편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 솔직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랑은 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근데 그 불편한 관계를 또 즐겁게 만들면서 소통하는 게 정치인과 기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예. 우리 JTBC는 최수연 기자, 강희영 기자 이 등등 많은 기자분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면서도 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탁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 매체들과 함께 용산에서 좋은 관계들 그리고 오늘 첫날이어서 이벤트성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고 저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옆에 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획하면서 꼭 이것만 물어봐 주세요 하면서 갔던 내용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연스러운 저런 관계들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 대변인이 없죠. 대변인 있죠? 있죠. 강인선 대변인. 강인선 대변인도 있고 네. 아마 공보에 대한 라인들도 다 세팅이 교수님 되고 여기 계셔갖고 지금 전 더 네.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필을. 저는 이 방송에서 대변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현재 저희 썰전 라이브 테이블에 거의 반고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예상하는 장면은 뭐 기자들 아니 김 기자 그것 좀 확인하고 써야지 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 김 기자도 확인했어요라고 따질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빨리 아름다운 정착됐으면 풍경인 것 좋겠어요. 같아요. 그죠? 예. 예. 미국에서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정말 소통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수석 비서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모습도 사진으로 몇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원래는 상의를 입고 있다가 홍보수석이 상의를 벗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 원래 이제 프리스타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요. 상의를 벗는 모습도 일단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만 모두 발언이 공개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는 수석 비서관 회의는 비공개로 이렇게 연다고 합니다. 저런 장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프리스타일 근데 저거는 이제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의 프리스타일도 드레스 코드가 다 정해져 있다. 오늘은 셔츠 타이만 입고 온다. 오늘은 노타이. 아니면 이제 오늘은 정장 다 갖추는 것. 해서 프리스타일도 그 안에 스타일이 다 있는 거라서 진짜 프리 같으면 누군 넥타이도 안 매고 누군 셔츠도 입고 오는 뭐 셔츠까지는 좀 지나치겠습니다만 이런 좀 차이가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프리스타일 회의라는 것도 기획이 된 거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바지 입읍시다. 그럼 이제 다 반바지 입고 와야 반바지. 되는. 네. 의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형식에 관한 문제일 텐데 제일 조금 싫어하는 게 다 모여갖고 첫 번째 대통령님 모두 발언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게 되는 게 회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되는 발언을 위한 회의처럼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정치권에 있는 회의들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거 첫날이니까 언론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을 하지만 이 제대로 된 수석 비서관 회의들이 진행될 때는 진짜 일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소통하자는 구조를 만든 거라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의 이 모습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취임식이 있었고 오늘 사실상 업무의 첫날을 쭉 되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각이 다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지명을 했지만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분들이 아직 많아서인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죠.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발목 잡기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왜 발목 잡기냐? 이낙연 총리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내각 인선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민주당이죠. 총리는 통과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 지내신 분들을 저희가 다시 선임한 거는 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배려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의를 뭐로 갚는 겁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거를 그 한덕수 총리 인준을 정쟁화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되고 나서 20일을 걸렸습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무슨 다른 이전 정부하고 아주 특별하니까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들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좀 되돌아보시라. 예, 한덕수 후보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했고 오늘이 이틀째인데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인준은 아직 특별한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표결을 붙여서 뭐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전적으로 그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키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제일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여기서 혹시 국회에서 다수당 의석의 힘으로 부결을 시켰을 때 6월 1일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제일 먼저 고민할 겁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자가 지난날 민주당이 이 총리를 인준했을 때를 보게 되면 3명의 총리가 다 자당의 정치인이었거든요.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국민의힘의 정치인을 총리로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전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민주당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인사를 최대한 같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인사를 둔 건데 이걸 여러 가지 뭐 한동훈 후보자랑 엮거나 다른 후보자들이랑 엮어서 낙마시키게 되면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 덫에 걸릴 수 있는 터라 전 민주당이 부결 못 시킬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오늘 그 다른 그 인사청문 특위 의원들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청문회 결과 굉장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사적 영역에 가겠다라고 이미 결심하고 그렇게 경제 생활을 아주 풍족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다시 정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 찾아온 모양인데 아무튼 이분이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위공직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정관으로서의 최대한의 어떤 경제적 혜택들을 지금까지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현재의 입장이고 따라서 진짜 민주당 의원들 모아놓고 지금 투표를 하자고 하면 저는 반대가 더 많고 절대적으로 많고 결국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부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는 이게 발목 잡기로 돼서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결의 의견이 더 많고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자꾸 다른 장관 후보들과 엮어서 무슨 정치적인 거래를 원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는 총리고 장관은 장관이고요. 그리고 장관은 어차피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춘 민주당의 어떤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방선거 생각하고 국민 눈치 볼 것 같으면 한덕수 총리 당장 부결시켜야죠.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국민 여론 물어보면 과반수가 넘게가 한덕수 총리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30몇 %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국민 눈치 보는 야당이라고 하면 일단 부결시키고 시작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든 여당과 협치를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정호영, 원희룡, 뭐 이상민, 한동훈 후보 등 부적격으로 거론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또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국민들하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정호영 후보 정도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오는 사이에서 아니 왜 저기 총리 인준 안 해주느냐라고 공세를 받았을 경우 민주당이 뭐 거기에 따른 여론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 임명할 건데 한덕수 총리 일단 인준부터 해줘라라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글쎄요, 이게 지금 발목 잡기가 아니라 너무 지금 여당 되셨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게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거기는 애시당초 논란이 될 거리들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명됐을 때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뭐 자진 지명 철회해라, 빨리 그냥 드롭시켜라라는 얘기들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놓고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여는 시기라든지 과정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은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준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정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시각이. 의원님 저기 해보셨지만 후보자가 나와서 일성이 당신의 당 5년 동안 뭘 했길래 야반도주 하는 거냐. 범죄자로 몰아가면 장관 후보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좋게 대화를 하는 것, 전 시작은 한동훈 후보가 있다고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건 뭐 국민들이 양쪽을 다 보고 판단하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영선 후보가 청문회 나왔을 때 당시 야당의 대표가 황교안 대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여 갖고서 무슨 CD 등등 운운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때도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이쪽 당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있는 법사위원들 앞에서 소설 쓰시네 이런 발언을 하는가 하면 역대로 주고받았던 말이 좀 거칠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폄훼하려고 했던 시도라기보다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측면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논란이지만 저는 총리가 결국은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 어떤 국정을 풀어가는 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혹시라도 총리를 인준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국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아니, 총리 없이 가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당선인 네. 시절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는 책임 총리, 책임 내각 만들어서 진짜 국정 운영에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 지금 그 말이 달라진 거예요. 총리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총리는 어차피 허수아비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소통을 중시하면서 뭐 집무실도 이전하고 기자들과 매일 아침에 만나지만 진짜 소통해야 될 대상인 국회, 특히나 야당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그래 너는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게, 갈 길 서로 같이 딸로 가자. 이런 진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소통의 대상으로서의 민주당, 거대 야당을 먼저 좀 설득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원래 권력 가진 사람이 협치를 말씀하셔야지. 뭐 없는 사람이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력도 있지만 의회에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의회 권력도 사실은 대한민국 물론이죠. 권력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하위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의 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일방 독주를 하고 있고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안 표결에 붙여야 맞는 겁니다.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이미 청문회를 하고 상당 시간이 지났고 의원 한 명 한 명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든 가, 부든 부 이게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본회의 표결에 안 붙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밑에서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압력에 대통령이 응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어쨌든 가지도 않았지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 압력 자체가 문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한 이게 부당한 압력이라는 게
실은 본질이라는 네, 거죠. 어제 반지성 지휘 네, 아니 어제 온 거거든요. 어제 이제 총리 인준 해달라고 예, 이제 1호 임명장이 안건으로 아니었죠. 사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뷰에서 다른 때 보면은 20일씩 막 며칠씩 걸렸어요. 근데 막 유독 지금은 당장 안 해주면은 막 이게 발목장기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은 충분히 진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죠. 예, 저는 그게 물밑 작업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소통 과정이 지금 정부와 국회의 첫 실험 과정이다. 실험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풀어보자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지성적인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드립니다.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을 누가 판단할지가 이게 이제 항상 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국무회의가 내일 첫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들로만은 15석,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국무위원들도 일부 참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뭐 그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문제만 남아 있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계속 임명이 되면 뭐 국무회의는 바로 잘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오늘 인터넷을 달궜던 사진 한 장입니다. 어제 외빈 초청 만찬,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외빈 초청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요. 활짝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경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많이 거론을 했었었는데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에 가서 그렇게 좋더냐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석에서 대화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그렇죠. 어머님이 네. 저희 할아버님이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네. 상가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집으로 그때 사진 찍었던 게 쭉 왔는데 예. 저게 한 장이 저희 어머니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 한 장 예.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상가에서도 그렇죠. 한두 번씩 이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란 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뭐라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말하는 것은 전 뭐 잊기 어렵고, 저 대통령 축하한 자리 가갖고 내가 당신 똑바로 기억하겠어라고 말하는 것도 왜 수사 안 받고 있습니까? 이러기도 그게- 좀 그게 더 이상하죠. 장소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예. 싶습니다. 보기 좋았다고 지지자들한테 말씀도 좀 해주세요. 네. 그게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더 몰아넣고 있는 제가 좀 광고를 하자면 오늘 아침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서 다시 한번 예.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가 예.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상도 준비하려다가 아, 예.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듣긴 들었습니다. 제대로 관련 수사도 해라라고 예. 촉구를 했죠. 예. 근데 저 사진에 제가 또 메인 눈으로 발견을 했는데 사진 제공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진 연합뉴스 사진 나오는데요. 제공자를 보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면 예,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습니다. 예. 대통령실 제공이에요. 사진 기자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게 대통령실의 사진 담당이 네. 찍어서 각 언론사에 이제 풀이라고 그러는데 보낸 사진이더라고요. 아니 제2부속실은 없앤다고 하셨는데 그 전담 사진 작가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전담 사진 작가가 아니라 네. 아마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쭉 사진을 담당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는데 포착해서 저도 몇 번 찍어서 보내주기도 네. 했었고 예. 과거에. 근데 그분이 찍은 건지 모르겠으나 잡았다면 앵글부터 모든 게 완벽하네요. 이렇게 손을 살짝 다소곳이 올리고 예. 있는 모습이며 아무튼 너무 좋은 장면이고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예. 사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잔치집에 가서 저렇게 축하하고 예, 네, 하는 네. 거니까요. 그럼요. 뭐 예. 좋은 모습입니다. 예. 예. 대통령실 제공해서 이건 저격인지 제가 사실 발견을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언론사가 찍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대통령실 제공의 의미는 예. 야, 적장인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미소 짓게 만드는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제목을 예. 달고 싶었겠죠. 그래서 좀 더 정무적으로 보면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이 난리 나겠군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면요. 로탄돌에서 경축연회가 있었는데 김부겸 총리가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실수들이
종종 납니다.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도 종종 하는데 김부겸 총리가 말 실수를 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잠깐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와 통합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민족의 역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러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바뀌는 날, 뭐 저희도 이제 전 대통령, 대통령 이런 용어도 가끔 첫날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김부겸 총리가 어제 충분히 약간 혼동스러울 만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역사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요건 조금 김부겸 총리는 이해가 되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 아니 근데 뭘까요? 그건 약과고요. 예. 가끔 가다가 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예. 상대방 후보 당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 이름을 잘못 부르는 예. 경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